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아가지고 저희 투미TV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코너 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을 모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법무법인 센트로의 변호사님이 두 분이나 오셨어요. 저희가 항상 투미TV 하다 보면 2명이서 진행하는데 처음으로 3명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세트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슈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투미TV에 나오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그 재건축 재개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로펌이고 그 외에 건설, 부동산, 그리고 지역택 조합, 조당 땅 찾기 업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혼 소송 쪽을 좀 가사 소송 쪽으로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 로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권재호 팀장 변호사입니다. 예, 법무법인 센트로의 소개에 대해서 저희 수석 변호사님이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리를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저희 투미TV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고 입주권 여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보통 입주권 할 때 항상 따지는 부분 중 하나가 다물권자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갑이라는 사람이 A, B, C가 함께 하나의 입주권밖에 안 나오니까 공유의 물건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런 게 주 논리다 보니까 우리가 즉 원래 매도자의 소유권 관계 여부도 잘 따져봐야지 잘못 사면 우리가 일명 물딱지를 사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다물권자의 물건을 사도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지금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일단 제가 간단하게 사안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했을 때 그 양수인이 독자적인 분양권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예, 이 판결에서는 이 양수인의 경우에 독자적인 분양권이 나온다라고 판시를 했던 거예요. 이 판시는 광주 고등법원에서 최초로 판결했습니다. 예. 이제 입주권 여부를 판단할 때 복잡하게 막 이 사람이 소유권의 원형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동호수가 명확하게 구분 등기가 돼 있기만 하면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중에서 그래서 이제 구분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구분 소유에 대한 개념은 이제 집합 건물일 때 나오는 개념이죠. 어쨌든 독자적인 구분 등기라던가 구분 소유되어 있는 물건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 그것을 양수했었던 사람의 경우에도 분양권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 법원 광주 고등법원 판시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 내용 보면서 막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치면서 한번 쭉 보았는데 내용 보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주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상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이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다가 핵심 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이제 하나지만 근데 입주권이 꼭 하나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다 하면서 여기도 나와 있었던 예시 중 하나가 우리 토지 등 소유자에는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지만 하지만 지상권자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또 하나가 다물권자라 하더라도 다물권 개수만큼 입주권을 주는 예외 사유들도 있다 도정법에.
그런 거를 보았을 때 꼭 1 조합원 1 입주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하려는 사람들을 제한을 하는 게 법에는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지분 쪼개기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게 이 판결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맞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의 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가 처음 태어났을 시절에는 사실은 조합원 지위만 쪼개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야, 이거 분양권까지 같이 쪼개질 수 없는 거야. 분양권도 같이 제한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분양권이 정말 쪼개지는지 안 쪼개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해석상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한번 이런 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요. 조합원 지위나 입주권, 그러니까 분양 자격은 결국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 지위가 안 쪼개지면 분양 자격 입주권도 쪼개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법제처가 해석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모든 조합들이나 아니면 모든 우리 도정법 일선 실무상에서도 정비사업 조합들이 전부 이제 입주권과 그리고 조합원 지위는 동일하게 가는 걸로 그렇게 사실은 해석을 하고 결국은 다물권자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사게 되면 그것도 지분 쪼개기처럼 받아들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핵심적인 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법에 보면은 자 조합원과 관련된 그 규정 구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 지금은 39조 1항 3호로 되어 있습니다.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했을 경우에 그 모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을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규정에 어디에서도 분양권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분양권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도시정비법 어디를 찾아봐도 이 경우에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만 분양한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 다른 규정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사안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사람의 분양권을 제한할 명문의 근거가 없다. 자, 조합원의 지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있는데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규정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게 이 법원에서의 핵심적인 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보다가 제일 재밌게 봤었던 내용 중 하나가 여기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받은 자의 하나요.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고 있을 뿐 조합 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정법을 다시 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는 안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관행적으로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당연히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써 있지 법에는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지 않다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도 아까 제가 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라고 했는데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39조 1항 3호입니다. 그 39조 1항 3호를 통해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다물권자가 갖고 있던 그 물건이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되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양수한 사람들은 다 조합원 지위는 있어요. 다만 조합원 지위가 이때 한 명을 합쳐서 하나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물권자한테 샀으니까 청산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청산 자체는 안 되고 여러 명을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는 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쟁점은 이제 한 명으로 조합원으로 봐서 아예 조합원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러면 분양 자격도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분양 자격은 조합원 지위랑 다르게 각자 나눠지는 것이냐? 이것이 이번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의 쟁점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다물권자한테 샀다 해서 애초에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 이제 사실상 조합원 지위는 있지만 그게 대표 조합원으로서 따로 한 명이 있는 건 거죠. 그렇게만 돼 있는 건데 입주권에 대한 구분은 사실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주권을 하나를 따로 주는 거가 정당하다. 애초에 이거는 여기 판결문 내용 보다 보니까 다른 지분 쪽이기들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언제나 이제 조합원지가 이제 박탈되지 않는 게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 39조 2항에 있죠. 2항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다음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는 조합원지위가 박탈이 되죠.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했을 때 이때는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지위는 인정이 되는 거죠. 전매 금지 요건들 있잖아요. 대개발 같은 경우 관리 처분 인가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제 전매가 안 된다는 부분들, 정확하게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물권자한테 샀다라고 해서 청산당한다라는 게 일맥상통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판결 내용들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투미TV 시청자분들 역시도 뭐야 뭔가 유레카 하면서 띠리링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입주권 여부를 판단할 때 이게 정말 복잡했었거든요. 앞으로 쉽게 사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고등법원 판결이잖아요. 대법원까지 갔다가 심리불속행 기각까지 나가지고 확정 판결이 났다라는 내용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다만 그러면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냐,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 대법원에서 결국 이제 고등법원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올라가는 건데 법원에서 1차적으로 자, 이것을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원심법원이 타당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평소에 대법원에 올라가고 4개월 접수되고 나서 4개월 안에 그 판단을 하는데 요거는 심리 불속행 기각, 원심 판결 그게 타당하다. 대법원이 보기에 예, 그렇게 판결한 건 맞아요. 맞는데 다만 요 쟁점이 대법원의 상고 이후로 올라간 거냐 요걸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서는 그 조합이 패소한 부분 결국 다물권자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조합이 패소하고 나서 조합이 상고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쟁점은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 부분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판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백한 대법원 입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이 동일한 쟁점으로 이제 다른 하급심 판결들도 있는데 또 다른 하급심 뭐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39조 1항 3호에 따라서 그 다물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조합원 지위를 쪼갰으면 그건 동일하게 입주권에도 적용이 된다는 취지로 또 이 광주고등법원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판결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판결이긴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적인 입장은 아니고 다른 법원에 가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쪼개기를 금지할 만한 어느 정도의 공익성은 사실은 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서 또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고등법원이라고 하면 이제 2심이잖아요. 2심에서 다물권자 입주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판결은 나왔지만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간 거는 사실 이 쟁점이 아니라 다른 쟁점에 올라갔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났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2심에 대한 확정은 나왔지만 이제 서울 행정법원 즉 1심 판결 같은 데서는 또 반대에 대한 게 나왔고, 이게 또 2심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서울 고법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가 또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원래 우리가 다물권자 입주권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광주고법에서 나온다라는 취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 위의는 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대법원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 상관없대 라고 하면서 가면 또 안 된다, 명확하게 안 돼 랑 돼 가 사이에 있는 약간 그레이 존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다물권자 지위가 이제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아무래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변호사님은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저희도 좀 사실은 이게 아직은 대법원 판결이 없고 또 법령도 사실 아직도 모호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판사님들도 어떤 판사님은 안 돼, 어떤 판사님은 돼,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 과거에 법제처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유권을 해석을 했었고, 그게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쭉 그 자리가 잡혀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물권자들은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많이 제기했었고, 사실 그동안은 다물권자들로부터 양수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사실은 부정적인 판단을 했었고, 근데 광주고등에서는 좀 더 다른 또 판단을 한 거죠. 아쉬웠던 건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았던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 투미TV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가 딱지라고 하잖아요. 네. 딱지를 하면 완전 물에 확 젖어 있는 그 완전 물에 푹 젖은 물딱지였다가 이 광주고등법원 판결 이후에는 물이 살짝 젖은 딱지가 된 거예요. 네. 이거 잘 말리면 딱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물에 젖어서 그냥 물딱지가 돼서 분양권 안 나오는 딱지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딱지가 될 수도 있고 물딱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판단은 시청자분들 본인의 몫이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한 가지 이런 거죠. 야, 결국에는 이거를 그동안 이 부분이 있어요. 조합이 그동안 이 관행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예, 아직도 사실 이 판결을 대부분의 조합들은 모를 거예요. 예, 대부분의 조합들은 모를 테고, 변호사들도 거의 잘 몰라요, 이 판결에 대해서. 그 하급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공개가 굉장히 늦거든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도 소송이 몇 차례 더 많이 발생이 돼야 될 테고, 제 생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소송을 염두에 놓고, 소송까지 염두에 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하실 거면, 아까 저희 권재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완전히 푹 젖었는데, 푹 젖었던 물딱지였는데 좀 반만 젖은, 그리고 반은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소송으로 건져낼 수 있는 이런 딱지가 되지 않을까. 운 좋게 어떤 조합이 이 판결을 잘 알아가지고 미리 좀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투미TV 시청자분들께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동안은 안 됐다. 근데 고법에서 나온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데 아직 대법 확정 판결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물딱지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되, 근데 이게 입주권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애초에 이게 원래는 안 나오니까 시세보다 쌀 거 아니에요. 네, 시세보다 몇 억 싸게 일단 사놓고서, 그래 소송을 한번 준비해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소송 넣었는데 그래도 이게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보니까 좀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제가 보기엔 파격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사실 힘도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일반 1심 판결도 아니고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 판결문을 쭉 검토해 본 바로는 상당히 근거도 탄탄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걸 투미TV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도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하고서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다물권자다라고 하면 그냥 1세대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뭐 1세대 다물권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분양권이 입주권이 쪼개진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었는데 사실 그런 막연한 관념으로 조합에서 그 입주권을 단독 분양권을 주지 않는 사례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해석도 그렇고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받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고 1세대 다물권자의 경우에는 1인의 다물권자와 다르게 입주권 쪼개기가 사실 쪼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1세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 부부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을 받은 사람과 기존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각각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저희가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1세대에 다물권자는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는 원칙이지만 이거를 양수한 사람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 B, C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C 물건을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청산 혹은 사실 공유 지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데 갑이 같은 세대인데 부부고 자식 관계인 거야. 갑이 A 가지고 있고 을이 B 가지고 있고 병이 C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이 C 물건을 샀다 라고 하면 이거는 독립적으로 입주권이 나온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동일 세대에서 다물권이다 막 이렇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1인 다물권자냐를 체크해야 되는 거다 라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 우리 투미TV 시청자분들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적어도 한 세대 다물권자인지 여부는 입주권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안전한데 근데 1인 다물권자 물건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근데 이게 100%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대법원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다 정도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정리가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세대 다물권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이상 모든 법률 해석에는 아주 극히 예외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인 다물권자인 케이스랑은 좀 다르게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 해석과 법원의 해석이 사실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정말 투미TV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정말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을 하신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최대한 쉽게 풀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잘 풀어주신 두 변호사님 감사 인사드리는데 그래도 뭔가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예, 투미TV 오늘 처음 나왔는데 소장님 너무 멋있고요. 예,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 센트로도 센트로 TV라는 것을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좀 멋있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 기회에 또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 변호사 권재호 팀장 변호사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